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샘입니다. 오늘 디자인 임용고시 대비 9월 이론 정리 개강 첫날입니다. 첫날. 어느 분이 올까, 어느 분이 이 영상을 볼까 막 좀 기대하면서 밤잠을 설쳤어요. 정말로. 그리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준비할 것도 없는데 괜히 막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직강도 좀 오셨고 아마 대다수가 인강을 들을 텐데요. 가티오가 너무 급작스럽게 났죠. 너무 이렇게 좀 늦게 갑자기 그거를 급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좋은 일이긴 한데 멘붕 상태, 이걸 해야 되는 거라는 건가, 이 말라는 건가, 뭐 그런 상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막 고민도 되고, 막 조금 아직은 좀, 안정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매년 뽑은 게 아니라 3년 만에 좀 처음 뽑은 거라서 그 사이에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했던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은 있지만 대다수가 손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임용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죠. 제가 있으니까 한번 부딪혀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의 영상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10대 그룹 같은 경우 입사하고서 평균 근속하는 기간이 뭐 7년, 8년, 9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대기업을 뭐 10년 이내에 퇴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가거나 관련된 중소기업을 가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보자면 임용은 정말 좋은 직업이고 꼭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더더욱이 우리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혹은 공예라고 하는, 혹은 미술이라고 하는 예술적 DNA가 있어서 이거 안 하고 평생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바로 교직이에요. 본인이 작업을 안 해도 학생들에게 작업을 가르치면서 함께 프로젝트도 하고 또 전시도 보러 다니고 갔다 와서 또 그거를 또 감상문 발표하고 혹은 전시도 하고 같이 그러한 일련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자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디자인과고 공예과고 미술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직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2019년에 교육과정에 적용된 그 내용으로 올해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과가 응시할 수가 있고, 응시 자격이. 그 다음에 공예과가 응시할 수가 있고, 디자인 공예과로 교직을 받은 분도 이번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목은 그냥 디자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응시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준비 좀 하시고, 대체로 미술과랑 그 복수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공부하다가 디자인 시험을 볼까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디자인 준비를 하다가 인원이 전체가 총 9명이 나오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서울 경기 지역이 안 나와서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술로 하겠습니다라고 바꾼 분도 극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짧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요게 지금 9명이 나왔단 말이죠. 9명. 그런데 인천 2명, 대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구는 2차 시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충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뽑았어요. 충남, 충북 이렇게 뽑았는데 요 지역은 2차 실기 시험이 없었습니다. 있었다가 폐지했어요. 서울, 경기권은 2차 시험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수작업, 렌더링을 하게 하는 거하고 요거를 컴퓨터로 전환하는 거. 아마 다른 지역에서 2차 시험이 있다면 그런 유형일 것 같아요. 어쨌든 2차 시험 전형은 1차 공지가 나오면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그렇게 되고 부산 1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명씩이 사실 요 인원수가 굉장히 좀 난해한 인원수죠. 이 1명이라는 것 부담 때문에 시험을 안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결시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제가 섣부른 얘기를 하면 곤란하겠는데 1명이 좀 볼 수도 있고요. 2명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응시 자격은 디자인과 공예과, 그 다음 디자인 공예과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요거 설명회 했으니까 한 것들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27일 날 시험이니까 앞으로 딱 3달 가까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3달 준비해서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저를 좀 아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제 미술과나 혹은 디자인과에서 제 수업을 들었거나 저랑 그동안 계속 소통을 했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막 과대 포장하거나 뻥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디자인과 같은 경우 3달 준비해서 합격생 분명히 나옵니다. 이번에 9명 중에 3달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일부는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분이 나올 거고 일부는 3달 준비한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 이제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입장이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안 뽑았고 그 다음에 과목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토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이 기회를 뺏어간 거지 사실은. 원래는 5월이나 6월 예전에는 가토가 6개월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부해서 합격하는데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죠. 공부하려고 덤비는데 그렇지 못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들 주저하다가 세월 시간 다 보내고 시험 못 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의지력을 갖고 도전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3개월 준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사. 그런데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사 없는 분이 있어요. 한국사 없는 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달 준비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사를 2주나 3주 걸리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 카페에 제가 상담글을 남길 때 요번에 꼭 합격하고 싶은 의지가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몇몇 분한테. 여러 명이 그래요. 대신에 전략을 잘 짜야죠. 한국사 시험을 2주 안에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2주 동안의 공부 분량을 정확하게 짜고, 나머지 시간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메꾸는 형태로 가면 어렵진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한국사 요거 있어야 되겠고, 교원자격증 분명히 있고, 1차 교육학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디자인과는 교육학에 대해 욕심을 비우시고, 과락만 면하도록 하고, 과락에서 평균 점수가 15점이라면,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교육학 20점 만점인데, 대체로 합격 점수가 13점에서 16점이에요. 대체로 교육학이. 물론 매년 어렵게 나올 때와 쉽게 나올 때의 그 점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차가 교육학이 20점인데 여기에서 9점에서 한 17점 정도 보고요. 여기 이제 평균 15점 요쪽이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였을 경우 저 정도 점수를 받아요. 공부 좀 잘했던 사람의 합격 점수가 그래요. 그래서 미술과 같은 경우로 보면 11점을 받아도 합격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13점도 있고요, 16점도 있고 그래요. 요렇게 다니는 거죠, 요렇게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잘 아시죠? 제가 미술과 임용도 하고 디자인과, 공예과 임용도 하고 있다는 거. 둘이 성향이 같고 내용이 같아요. 요즘은 그 미술과에서 물어보는 디자인 문제가 디자인과에서 물어보는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특성은 달라요. 미술과는 대체로 인지적인 거, 이렇게 이제 정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본다면, 같은 주제라도, 예를 들어서, 인포그래픽 그러면, 미술과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의 정의를 물어본다면, 우리 디자인과는 인포그래픽의 기능적인 거, 제작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다르게 물어보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미술과가 요 정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디자인과는 전략을 세워서 교육과 같은 경우는 과락은 일단 면하고, 과락은 면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받을 생각 하시면 안 되고, 한 11점에서 13점 정도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왜 그러냐면 교육학은 1점, 2점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1, 2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전공은 요거 하나 외우면 바로 2점 되거든요. 요거 하나 외우고 안 틀리면 바로 1점 돼요. 요 키워드만 쓰면 바로 0.5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교육학을 좀 마음을 비우고 전공에 올인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2차 개강을 할 겁니다. 2차 개강은 첫날은 전체 공개 OT로 해서 그 미술과랑 디자인과가 공통으로 들어야 할 내용들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디자인과만 별도로 날짜 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선착순 접수를 해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인당 저랑 1대1로 30분씩 만날 거거든요. 그럼 아침 9시에서 9시 반, 10시 이렇게. 그래서 딱 한 명만 저랑 만나서 그 사이에 계속 수업 실현, 수업 지도안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걸 원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우선 티오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제 수업 듣지 않은 학생들까지 그동안 가르쳤는데,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 2차 수업을 들으면 2차 점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 입소문들이라서 다 아실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건의와 항의가 많았어요. 내 수업 듣지, 1년 내내 안 듣다가 2차만 쏠랑 내 수업 듣고 합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학생들 손해보는 거 아니냐. 올해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2차 접수를 받고 바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 실현하고 지도안, 아직 지도안 지역이 충남도 지도안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그 2차 TO 공지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기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구분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런 건 이제 설명해 뗐던 거니까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9월이 이제 이론 수업이고요. 10월, 그 다음에 11월에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실제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거나 첨삭을 받는 게 꼭 필요해. 그런 경험이. 그리고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 제가 그 채점과 첨삭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그 적용을 했더니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채점 시스템과 그 첨삭 시스템을 디자인과도 한번 좀 경험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걸 좀 개선하고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수요일인데 10월 11월 달 강의는 일요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13시부터. 그러면 오전에 이제 교회 갔다 오실 분, 사찰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 기간제 하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와서 실제 시험처럼 보고 첨삭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일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강생들, 특히 인강을 듣고 있는, 이 강의 인강 듣고 있는 기간제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기간제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번 봐보고 싶은데, 시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데,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평일은. 그래서, 일요일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 고려해서 아침 9시 반부터는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13시부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진도가 조금 더 다른 걸 보여야겠지만, 여기 이제 교과 교육학. 그래서 오늘이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요. 디자인 교육론이라고 하는 건데, 교과 교육학에서, 교육과정, 내용체계 변천, 편성과 운영, NCS 교육과정 3문제, NCS 3문제, 교사학습 지도법의 3문제, 평가의 3문제, 교과 교육론의 3문제, 요거 옛날 같으면 논술급이에요. 근데 이제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에서 5문제 나옵니다. 무섭죠? 하지만 정신 바짝 들어야지 오늘 배우는 거에서 5문제 나옵니다. 오늘 배우는 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요 과정은, 요 영역은 이따 제가 또 하면 보여드리겠지만, 평가원에서 공지를 했어요. 요렇게 디자인과는 요렇게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그거에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태여연한 옛날식 수업 과목과 주제가 아니고, 2019년에 발표한, 평가원이 발표한 평가 영역과 요소에 맞는 수업, 맞는 문제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수업하고, 그리고 교사 꽉 그냥 합격시켜드리고 싶다 이거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만큼 확실해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차 우리가 이제 설명이 때 들었던 거니까. 네, 요건 이제 내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올라온 그 카페랑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오늘 강의 내용인데, 오늘 지금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19년 이후 변경된 디자인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반영한 수업, 오늘부터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죠. 우리 시험이. 거기에 맞는 첨삭 시스템이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미술과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 알아요. 노량진에서 첨삭은 정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큼이에요. 그냥 교만하겠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좋았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작년 코로나, 올해 코로나인데, 작년 코로나 시절에 초수생들이 공부가 안 됐죠. 학원에 못 오고 이러니까. 공부 방법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역대 임용 준비생들의
평균 점수에 비하면 작년에 공부했던, 응시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인데 올해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초수생들이 막 내 문제에 막 40점, 50점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저랑 또 조교 선생님이랑 또 여러 명하고도 의논도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단 제가 줌 화상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매주 수업 체크를 하고 학습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해왔어요. 1월부터. 두 번째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계속 나눠주면서 문제풀이를 하게 했고요. 세 번째, 첨삭이 아주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 첨삭을 통해서 5개념 고쳐주고 작성 방법 교정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실력이 확 올라간 거지. 지금은 첨삭에서 5개념 외에는 작성 방법을 고칠 거리가 없어요. 학생들이 써놓은 걸 보면 굉장히 잘 써요. 예년에 답지에 썼던 걸 보면 문장도 이상하고 이게 쓰는 방법을 잘못 써가지고 실력이 되는데도 4점을 다 못 받거나 2점을 다 못 받게 되는 그런 서술 방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단지 5개념만 있는 거. 5개념은 서술 방식의 잘못이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인지적으로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첨삭이 굉장히 유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부하는 거고 자랑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디자인과도 짧은 기간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삭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강생들, 직강생들 공통으로 할 겁니다. 공통으로 하는 건데 직강은 이제 그날 와서 그날 상담할 수 있는 이점이 좀 있지만 인강도 또 섭섭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잘 받아서 똑같은 사이즈, 비포 사이즈를 받아서 제가 첨삭해주고 다시 또 개인 메일로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나갈 겁니다. 요거 기대해도 괜찮아요. 채점이 아니라 첨삭입니다. 저는 단순히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첨삭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요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고 요게 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오전, 그 다음에 오후 이렇게 해서 교과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교육론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논술형. 근데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서술형일 거고 교육과정에서 한 문제, 교사학습 방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 평가에서 한 문제, 그 다음 여기 없는 NCS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5문제 나오는 거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서 체크하고 계속 걔를 이해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갈 건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진도가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한 가지 이제 공통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디자인 공예과였다가 디자인과만 뽑잖아요. 그러면 공예를 다 날려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원칙은 공예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문제는 교과서 디자인 일반 교과서에 공예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될 경우 공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상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공예의 핵심을 일부 시간을 제가 조정해서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게요. 그러면 안 나올 때 안 나오더라도 조금 다뤘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100만 분의 1 나올 정도라면 요 정도 급 정도 나올 거라는 감은 잡혀 있거든요. 그 정도만 다뤄드리는 걸로 해서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진행 혹은 진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 인강생도 질문하세요. 인강이 질문이 안 되는 거. 감독님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단 진행해 보자고요. 그리고 조금 양해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라든가 이해 정도 혹은 우리가 좀 공예 부분에
약간의 공을 집어넣고 그러려면 약간 조정될 수 있다는 거. 조정되면 제가 조금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네. 자, 오늘 OT 자료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받았어요, 자료. OT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포스터, 그 다음에 교육과정 총론, 강론, 이렇게 좀 보고, 우리 기본서, 이렇게 볼 겁니다. 요 기본서는 공회 부분이 없어요. 공회 부분이 없고, 교과 교육론 부분을 조금 보완했고, 그런데 그 전에 갖고 있는 분들 그냥 이 책 얼마인가 모르겠네요. 저는 책값을 몰라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좀 뭐 그 전에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써도 되지 뭐. 이렇게 돈 쓰고 막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자, 요거 오늘 OT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OT 자료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니다. 별거 없이 이렇게 빈칸 돼 있어요. 판서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시작입니다. 저는 이름이 정샘입니다. 이름이 외자예요, 외자예요. 그래서 우리 저 경상, 부산, 대구, 경북권에서 정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정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샘샘 하면 좀 발음도 이상해지고, 야, 샘 하기는 또, 어쨌든 그래도 선생인데, 그죠? 그러니까 좀, 그냥 정선생님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정샘입니다.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2과목 강의하는 선생입니다. 미술 과목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공예, 이렇게 되겠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공예 같은 경우는 제가 2009학년도, 2010학년도에 요때 시험이 3차까지 있던 시험이거든요. 여기 1차 시험, 2차가 논술, 그 다음에 3차 시험, 이렇게 됐던 그 시절에 3차가 수업 실현하고 수업 지도한 시험이었어요. 요럴 때부터 디자인 공예과를 지도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안 뽑고 2014학년도부터 이제 뽑을 때 본격적으로 제가 디자인 공예과를 강의를 했고, 이렇게 너무 안 뽑아버리니까 노량진에서 디자인 공예과 강의하던 분들이 다 가셨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어느 분은 호주 가고, 어느 분은 어디 가고 막, 그래서 제가 강의를 거의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자부하지만 이때부터 디자인 공예과 합격생 100%가 제 학생들입니다. 네. 저는 감사하죠. 그런 인재들이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고맙고, 그 유대관계 계속, 하고 있고, 가끔씩 청첩장도 날라오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디자인과가 양면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의 좀 기계적인 면도 좀 있어. 약간 차가워.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연구실에서 같이 모여서, 그땐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니까 같이 막 과자도 먹고 음식도 먹고,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저녁 같이 찌개 놓고 같이도 먹고, 또 여자친구도 데려와서 이제 인사도 시키고, 이제 그런 분은 결국 청첩장도 보내줬고, 뭐 하여튼 그 다양한 관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공부하다가 안 돼서 막 울고 막 방황하던 분이 그 다음에 해서 또 합격한 분도 있고, 그러한 우리 디자인과 안에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강을 듣는 여러분들, 직강 듣는 여러분들이 그 패밀리에 들어온 거지. 정샘 패밀리에 또 들어온 거예요.
꼭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꼭. 저는 제가 세상에서 숨 쉬는 이유가 몇 개가 있겠지만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요. 못하고 미술이랑 디자인 쪽에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촉은 굉장히 좋아요. 그건 미술과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희한하게 그런 건 잘해요. 그런 거를 선한 용도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정 선생님 부르시고요. 그냥 선생님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예과를 이미 시작했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시작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부법,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요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운 시간 같은 이런 걸 뭐 하시냐라고 하는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여기에 막 목마르고 갈급한 분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서, 조금만 요거는 좀 우리가 OT 개념이니까 잘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담할 때 이걸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 방법의 왕도 딱 정해진 가장 좋은 방법 왕도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왕도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 그런데 그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맞는 방법이 뭔지 몰라. 그럼 어떡하는데? 그러면 매일 하면서 바꾸시면 돼요. 자, 외워야 돼. 그랬더니 이 포스트잇 같은 조그마한 메모지에 막 써가면서 외웠더니 외워져.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하다 보니까 지겨워져서 안 외워져. 그럼 이거 이제 자기한테 좋은 방법 아닌 거지. 그럼 종이를 바꾸거나 벽에다 써보거나 눈으로만 보거나 하여튼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공부 방법은 주제마다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요일마다 달라야 됩니다. 시각 디자인 공부하는 방법하고 제품 디자인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죠. 그죠? 제품 디자인에서 재료가 나오잖아요. 디자인 재료학. 그지? 그럼 플라스틱에 대해서 외울 때 글자로 외우는 것보다 옆에 플라스틱 만지면서 플라스틱 이렇게, 이게 그건가? 하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 시각 디자인은 다르죠. 이미지를 보면서 외우는 거.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왕도는 없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제일 좋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영역별로 주제별로 공부 방법 달리해라.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두세 개 찾아오세요. 선생님 저는 지난 월요일날 웬일인지 잘 외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저 여기다 적어봤어요 라고 그런 거를 좀 적어오세요. 인강생들은 요걸 적어서 그 스캔을 떠놓고 저랑 화상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전화를 하거나 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잘 외워지는 방법을 두세 개 찾아 놓으세요. 공부를 했더니 이거 잘 외워지던데? 찾아 놓으세요. 집에 채찍을 걸어놨더니 잘 외워지더라.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아주 정반대로 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 예쁜 사진을 노트북에 올려놓고 했더니 잘 외워지더라. 그것도 잘 외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잘 외워지는 방법 2가지 이상 찾아놓고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보편성 찾기. 여기서 말한 보편성이란 현재가 이제 9월이잖아요. 9월부터 11월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학을 20% 정도 시간 투자합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80% 정도 시간 투자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지. 그러니까 1월부터 교육학을 꾸준히 해왔던 학생들, 전공도 꾸준히 해왔던 학생들,
그러니까 1월부터 보통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쭉 하게 될 경우 교육학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하고 나머지가 이제 전공을 나머지 한 3일 정도 하루 정도 쉬고 이렇게 해오거든요. 비중이 많죠. 그렇게 보자면, 그지? 근데 이 비중을 점점 줄여서 결국 20%까지 줄이는 게 9월부터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건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하지만 우리는 지금 3개월 만에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에 대한 전략을 꽈락은 면하고 고득점은 피하고 기본 점수를 받자. 목표 점수 11에서 13점 정도 잡자. 요렇게 잡으려면 일단 지금 듣는 선생님의 기본서가 중요하고요. 1번 교육학 선생님, 강사 선생님의 기본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요분 거 기본서이든 다른 선생님 기본서이든 제일 얇은 거 찾으세요. 요약집도 좋습니다. 요약집도 좋고요. 기본서를 쫙 훑어서 제일 얇은 걸 찾으세요. 얇은 걸 찾아서 계속 훑어나가는 거예요. 혹은 요약집. 얇은 걸 찾았더니 현재 자기가 듣고 있는 선생님 책이야. 그럼 더 좋고, 아쉽게도 자기가 듣고 있는 선생님 기본서 너무 두꺼워. 근데 이 수업을 계속 듣더라도 그러면 빠르게 여러 번 훑을 수 있는 요약집 어디 없나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여기 노량진에. 그거 찾아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전공 하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자, 이 부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공부 시간 확보입니다. 공부 시간은 누가 뭐래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그 점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시간이 적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간제나 가정이 있거나 혹은 뭐 직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우리가 그동안 의자에 안 앉아 있던 그런 상태라서 1시간 앉아서 공부하기 힘들고 이렇게 될 경우 공부 시간 확보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3개월만 고생합시다. 우리 3개월 고생하시면 여러분들 직업이 바뀌고 여러분들 삶의 질이 바뀌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입 닥치고 외워야 돼.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고생하셔야 돼요.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교사 된다는 건 그건 비양심적인 거지. 3개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시간 무조건 확보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용시험의 특성이 외우는 건가 이해하는 건가라고 물어보면 공부를 해봤거나 시험을 한번 봐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우는 시험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해를 하면 암기가 쉬워지니까. 그렇긴 합니다. 또 성향이 이해를 먼저 해야만 꼭 외우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거는 1, 2, 3월 달 얘기고 우리는 1, 2, 3이 아니라 석 달 남은 사람들이야. 석 달 남은 청춘이 무슨 이해를 제가 봤을 때는 이해는 사치.
죄송하지만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그 임용시험의 임용시험의 채점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 채점 안 줍니다. 채점자가 이거 그럴 거야 라고 인정하고 유추 해석해서 점수 주기 이거 없어요. 그냥 딱 기계로 해요. 딱 기계로. 딱 기계적이야. 단어 있는 것만 딱 찾아요. 단어 있는 것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딱 매뉴얼대로 채점을 해요. 딱 키워드 보고. 그래서 키워드 채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인데 이해를 해서 두리뭉실하게 쓰면 점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했는데 그냥 키워드 딱딱딱딱 들어가면 세 줄을 썼는데도 4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빽빽하게 8줄 썼는데 동그라미가 서너 개 합치면 2점, 4점 몇 밖에 안 돼. 첨삭 받아보시면 알아요. 정말 어느 분은 어이없어. 그냥 딱 2줄만 썼는데 다 키워드야. 문장도 딱딱 끊어지고. 어떻게 근데 키워드가 다 있는 걸 점수 다 줘야지. 그게 임용시험 채점이에요. 그래서 임용시험은 물론 공부라는 것이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를 했을 때 암기가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3개월 남은 청춘이거든. 이해에 집착하시면 요번에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권하는 겁니다. 암기에 더 치중하세요. 권하는 거예요. 암기에 더 치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본인이 공부를 하시다가 자기 스타일,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하는 것이 그것도 좀 메모했다가 상담을 할 때, 혹은 전화 상담을 할 때, 인강생, 직강생, 면대면 상담을 할 때, 고를 때 참고하겠습니다. 좀 적어보시고, 요건 공부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면서 요거 좀 작성한 거는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2, 3일 후부터 일주일, 다음 주 이내까지만 저랑 통화하거나 면대면 혹은 비대면 이렇게 해서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정리. 몇몇 분은 2019년, 2020년 강의를 들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디자인 과목을. 그래서 미리 또 준비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터디도 구성도 하고 또 NCS 자료도 모으고 기타 또 문제도 만들고 기타 자기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자료 모으고 막 많이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훌륭하죠? 좋아요. 자, 그거는 여기까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계속 자료를 모을 거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자료의 역할이 뭐냐? 합격하기 위한 자료인 건가? 보여주기 위한 자료인 건가? 남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라면 지금부터 만들지 마세요. 합격하기 위한 자료라면 뭐 만들어도 됩니다. 문제 만드는 거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드는 문제 그대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드는 문제 수준이 임용 수준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 형태의 공부는 좀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냥 주제별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주제별로 외우는 것, 주제별 자료를 모아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것, 그런 용도의 자료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붙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아깝다 하는 생각 들어요. 어쨌든 이것도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 해서 딱 선택하셔야 돼요. 자료가
정말 합격을 위한 수단적인 거냐? 그럼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출발해도 어느덧 자기는 이게 뿌듯해. 자료를 보면 뿌듯해. 남한테 살짝 보여주고 싶고, 괜히 자료 지금 얘기 안 했는데, 스터디 자리에서 탁 그냥 올려놓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럼 이미 비본질적인 것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 만들면 안 됩니다. 자료라고 하는 애가요, 묘하게 나 이거 공부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뿌듯하거든요. 난 이거 공부했어 라고 자기는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 주면 못 써요. 근데 자료가 없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 몇 번 강조했어. 그래서 막 외웠어. 그 문제 주면 그건 써요. 근데 자기가 막 자료 오리고 풀칠하고 또 현관펜 칠하고 또 문제 만들어서 막 스터디에서 스터디 오링 막 붙이고 뿌듯해. 이거는 못 써요. 문제 주면.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료의 용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생각하셔서 이제 석 달 남은 사이에 자료를 계속 모을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고, 저 자료도 종류가 많죠. 프린트물, 이런 프린트물, 혹은 문제, 혹은 도판, 혹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손바닥 정도 되는 왜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안 외워지는 것만 모아서 이렇게 정답이랑 문제를 모아놓은 거, 링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자료죠. 암기장, 단어장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어장은. 저는 그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3개월 동안 안 외워지는 단어만 하는 거예요. 이미 외우는 거 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만들 때 주의점. 문제랑 정답이 한 면에 있을 때는 안 외워집니다. 외우는 걸로 착각이 들어요. 문제 앞면, 넘겼을 때 답 뒷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료 정리에 대한 권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상태.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한국사 안 되신 분, 그죠? 기본적으로 한국사 안 되신 분은 올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 해볼 의지가 있어요. 라고 하면 박수 쳐주고 적극 밀어드리고 싶어. 이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저거 정말 중요해요. 먼저 한국사가 9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10월 달에 있는 거고, 날짜를 빨리 잡아서 한국사 빨리 끝내면 10일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10일. 2주나 10일. 이것도 고득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겨우 턱걸이 합격이면 됩니다. 합격, 이 패스가 나오지 몇 점 나오진 않아요. 점수 가산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소요되니까 요 시간을 잘 잡아서 그냥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세요. 10일 정도. 반드시 아침하고 저녁 자기 전에 꼭 보고 자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꿈에서 빗살무늬 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한국사 빨리 따고, 그 다음에 한국사 따면 나머지를 이제 문제랑 이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나 요번에 어쨌든 해볼 거야, 한번.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국사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학도 안 했고 전공이 뭔지도 모르겠고 공부 베이스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 있죠, 그죠? 요런 분들은 공부 습관부터 들이셔야 돼요. 일단 의자에 앉아야 돼. 먼저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요, 요 주간학습 계획표가 있습니다. 요걸 꼭 쓰란 얘기는 아니고 요거와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 칸은요, 4칸은 하루에 4칸을 쪼개거나, 한 과목을 4과목으로 쪼개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영역으로 4개를 쪼개거나, 나는 교육과정을 해야지, NCS 해야지, 시각 디자인 해야지, 제품 디자인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표예요, 계획표. 계획표. 계획표를 잘 세우세요. 계획표부터 실패하면 실행 자체가 안 되죠. 가능한 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빤히 그 시간에 자기 노는 시간인데 여기에 NCS 외워야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표를 세우시고 이 계획표를 참고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생활 실천표를 작성을 하세요. 양식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면 이거 쓰지 마시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런 거 앱도 많잖아요. 휴대폰 앱도 많아요. 또는 일반 그 문구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이걸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트 그리고 막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 건데, 중요한 건 1시간 단위로 끊어진다는 거.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 일어남, 눈은 떴는데 이불 속, 어머 점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솔직하게. 그리고 점심 2시간, 커피, 어머 오후인데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일까? 하고서 이제 잠자기.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일주일만 하시면 자기 공부 스타일이 나와요.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 모르면 그 다음 주에 막연하게 어떡하지 공부? 불안증만 생기고 시간만 가고 진도도 안 나가는 거지. 결국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의사한테 보여주면 이거 반창고 바르읍시다. 뭐 소화제 먹읍시다. 뭐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진단하는 거. 자기 공부 상태, 생활 상태 진단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일주일만 작성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거 일주일만 하라고 했더니 일주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자기 관리가 되거든.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놀고 싶어도 좀 안 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아서 여러 장 복사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작성하고 계속 공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실력이 확 올라가 공부가 되는 거죠. 요거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인강생이든 직강생이든. 해서 요거 가지고 하고요. 그 표기를 할 때는 검정색 펜으로 표기하시고, 과목이 다른 거는 형광펜 색깔을 달리 하세요. 교육학 예를 들어서 노란색, 전공 예를 들어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좀 색깔 달리해서 묶으면 한눈에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요걸 꼭 좀 작성을 하셔서, 그러면 계획표랑 실천표가 이게 세트죠. 하다 보면 계획표에서는 이거 있는데 왜 실천표에 안 했을까? 제가 물어보겠죠. 사실은 계획은 세웠는데요, 자꾸 밀려서 못했어요가 거의 95%일 거고, 계획은 세웠는데 얘는 너무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안 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작성해 보면 요 계획표랑 실천표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작성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분들은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 하시고, 이런 분들은 요번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볼 때 첫 회 분량의 상태 제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그 부분은 꼭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 공부는 했어야 됩니다. 임용 준비를 하려면 기출 분석은 꼭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기출 분석하라고 그러면 정답만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데, 그건 분석이 아니고 기출 해설이지, 해설. 정답은 의미가 없고, 이제는 정답이 의미가 없고, 정답을 알면 이론적 지식은 좀 올라가는 거니까 정답을 알아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올해 시험에 직결되진 않아요. 어떤 영역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난이도로 물어봤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평가원에 가시면 2014학년도부터 기출문제를 프린트 하셔서 그걸 이제 영역별로 좀 구분해 보세요. 크게. 디자인, 그다음에 색채학,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요 정도로만 크게 구분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시험 때까지. 기출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출을 보면서 시각 디자인에서 요런 게 나왔고 요렇게 어렵게 물어봤네 라면 걔가 바로 운전할 때 내비 역할을 하는 애거든. 기출 분석하는 요령을 제가 개별 지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확산해야 되는데, 제가 2019년도 기출 분석 확산한 강의가 있긴 해요. 그게 최종이죠. 그 이후에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디자인 시험이 없었으니까 최종본이란 말이죠. 그 강의가 있긴 한데, 또 이제 새삼 또 강의를 듣자니 수강료 경제적으로 좀 그렇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프린트 하셔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답답하다 그러면 지나간 강의지만 그게 최종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 두 번째 교과서 공부는 좀 필요한데요. 특히 디자인 일반 교과서는 보셔야 돼요. 출판사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학생용 교과서, 디자인 일반 교과서. 진행한 거 절판된 게 많아요. 굳이 절판된 거 찾지 마시고 현재 출판되어 있는 걸로 교과서는 좀 이렇게 읽어 두시면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 공부라고 하는 건 강론을 말해요. 강론.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역사 책이거나 혹은 디자인 사전이거나,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 평소에 학부나 대학원 다니면서 봤던 그 참고 도서들, 자기가 좀 제일 약한 부분들 있죠? 색채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는 정도. 그래서 크게 비중은 없고, 요거는 꼭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시험 때까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시험 때까지 가지고 다니시고, 시험 때까지 보시고, 참고도서는 그때그때 꺼내보시고. 자, 마지막 10월과 11월 문풀과 모의고사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시험장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한 번은 시험을 봐요. 자기 집에서 푸는 거랑 이렇게 좀 공개된 자리에서 보는 거는 다르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두 번째, 한 번쯤은 저한테 첨삭과 피드백을 받아서 서술에 문제점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요일을 일요일로 바꾼다는 거,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론반은 그냥 이대로 수요일 날 할 거고요. 9월까지는. 10월부터는 일요일 날. 문제풀이 때니까. 그렇게 하고, 이와 암기에 대해서 꾸준히 병행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수업 준비를 해서 여러분 합격하도록 할 거고, 그동안 또, 우리 디자인과는 한동안 우리 학생들 세상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잘 안내를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함께 잘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긍정의 마인드, 재미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꼭 필요한 것만 쏙쏙 알려드릴 거예요. 너절너절한 것까지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시간 강의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